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켓펀치입니다. 오늘은 파나소닉의 캠코더 AG-CX10 리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후부터는 부르기 편하게 줄여서 CX10이라고 부르도록 할 테니 양해 부탁드리고, 거두절미하고 앞서 보신 샘플 영상이 바로 CX10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보통 캠코더라고 하면 다큐멘터리 취재 같은 생동감 있는 현장 느낌의 영상을 많이들 떠올리실 테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CX10은 422 10비트를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캠코더로도 미러리스나 시네캠처럼 예쁜 색감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지 가장 궁금했기 때문에 저와 팀으로 일하고 있는 컬러리스트 로카님과 함께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우선 저는 꽤 만족스러운 영상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관련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나눠보기로 하고, 이번에 외주 작업하면서 이 CX10을 메이킹 카메라로 활용을 했는데요. 촬영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푸티지들 보면서 제가 느꼈던 장점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나소닉 CX10의 첫 번째 장점은 4K 60프레임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캠코더들의 강점이었던 보도 및 인터뷰 스타일의 촬영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고프레임을 요하는 스포츠나 댄스 영상 촬영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브이로그 스타일의 영상도 촬영이 가능해서 전천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또 풀 오토로 촬영하는 버튼이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카메라를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이 환경이 변했을 때 이 풀 오토 버튼을 사용해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쉽고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점은 캠코더답게 일체형 렌즈를 탑재하고 있는데 광학 24배 줌이 가능해서 조리개 1.8부터 시작하는 25mm부터 600mm의 망원까지 커버가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아이줌을 사용하면 4K는 32배 줌까지, FHD는 48배 줌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 지금 줌 이렇게 당기는 거 보이시죠? 25mm의 화각의 브이로그부터 저 멀리 있는 피사체까지 한 번에 촬영이 가능하고, 줌 같은 경우에는 손이 닿는 곳에 모두 배치하고 있어서 렌즈에서 직접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핸들 상단과 오른쪽 그립에서 전동식으로도 편하게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장 ND가 존재하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도 앞에 따로 ND 필터를 끼울 필요 없이 내장되어 있는 ND 필터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 422 10비트를 지원을 하는데 4K는 30프레임까지, FHD는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 외부 레코더를 사용할 경우에 4K 60프레임까지 422 10비트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사실 직접 촬영을 해보면 8비트와 10비트는 정말 후보정에서의 관용도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지는데, 관련 내용은 저와 최근에 파나소닉 S5로 많은 영상을 촬영 중인 컬러리스트 로카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로카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이 바로 CX10을 이용해서 이번에 제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캠코더라서 더욱 빠르게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제가 애용 중인 파나소닉의 S5 리뷰와 여러 영상 콘텐츠들을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AG-CX10, 줄여서 앞으로 CX10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CX10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 그리고 컬러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 노출을 활용했는데요. 캠코더는 특성상 빠르고 간편하게 촬영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동 노출을 활용해서 촬영했습니다. 담는데 집중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었기 때문에 평소의 촬영보다 훨씬 편하고 빠르게 촬영할 수 있었죠. 물론 수동으로 옵션 조작도 가능해서 제가 이렇게 썼던 스텝 프린팅, 슬로우 셔터 이펙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느낌의 촬영도 가능했습니다. 다음으로 활용한 것은 바로 32배 줌, 아이줌을 활용한 촬영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만들 때도 넣었지만 정말 많이 줌되는 게 굉장히 유용했어요. 빠르게 화각 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전동 줌 방식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빠르게 줌밍되는 게 좋았습니다. 막 쭉쭉쭉쭉쭉쭉 들어가죠. 그리고 이 줌밍과 함께 캠코더의 손떨방, 이게 섞여서 촬영하니까 매우 강력했는데요. 캠코더니까 안정적으로 줌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손떨방이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영상이 많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파나소닉 하면 역시 손떨방 아니겠습니까? CX10 역시 손떨방이 발군이라서 달리는 장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으로 촬영된 게 보이시죠? 굉장히 좋은 손떨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촬영하면서 ND 필터가 있는 것도 매우 편리했습니다. 영상 촬영자라면 ND 필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밝은 대낮에 보다 영화 같은 느낌으로 촬영할 때도 굉장히 유용하죠. 다음은 컬러 이야기를 해볼게요. 촬영된 영상을 올려보고 놀란 것이 바로 10비트의 컬러 뎁스 덕에 가능했던 컬러 작업이었습니다. 후반에 컬러 작업을 위해서 시네라이크 D를 이용해서 촬영을 진행했는데요. 보다 플랫한 영상 프로필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게 영상 후반에 유리합니다. 이 시네라이크 D는 파나소닉 카메라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픽처 프로필이죠. 촬영한 후에 간단하게 섀도우, 커브 툴로만 이렇게 작업을 해도 컬러가 굉장히 이쁘게 잡힙니다. 섀도우만 올려도 이렇게 이쁜 게 정말 신기해요. 사실 저도 어디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레트로한 느낌으로도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후반 작업에서도 가공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다만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주 넓지는 않기 때문에 작업할 때 하이라이트 롤오프, 좀 부드럽게 빛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공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번에 보다 몽환적인 느낌을 내주고 싶었기 때문에 요런 뿌연 느낌 요거 있죠. 디퓨전 필터 이펙트와 빈티지 렌즈 특유의 그런 느낌, 그런 걸 내주기 위해서 블룸 이펙트 효과를 디지털로 추가로 넣어주었습니다. 여러가지 가공이 가능한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말하다 보니 조금 길어졌네요. 로켓 펀치님의 영상 파트로 넘어갈게요. 로바, 로켓 펀치 바이 아니죠? 로카 바이입니다. 자, 그 다음 CX10의 네 번째 장점은 파나소닉 하면 보통 AF가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이 캠코더는 AF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얼굴 인식 기능도 물론 탑재하고 있고 AF-C로도 굉장히 잘 따라다닙니다. 자, 그 다음 장점 다섯 번째, 핸드헬드 촬영이 많은 캠코더지만 우측 하이브리드 손떨방도 탑재하고 있어서 파나소닉 명성에 맞게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써봐도 가장 만원 단위인 600에서도 꽤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 장점 여섯 번째, 탈부착이 가능한 핸들 쪽에 팬텀 파워를 지원하는 XLR 오디오 입력 단자가 두 개가 달려 있어서 24비트의 좋은 음질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데 샷건 마이크 NTG5를 달아서 녹음을 해봤는데 잠시 들어볼까요? 자, 그럼 마지막 CX10의 장점 일곱 번째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파나소닉 S5와 GH5 마크2와 함께 사용을 할 때 푸티지를 붙였으면 색감에 이질감 없이 붙였을 수 있어서 기존 파나소닉 색감을 좋아하시거나 파나소닉 제품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주 찰떡같이 붙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CX10이지만 아쉬운 점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작은 센서를 사용하는 이 캠코더의 특성상 저저도 노이즈에 취약해서 아주 어두운 밤이나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사용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바디인 루믹스 S5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캠코더 앞쪽에 LED 라이트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위쪽에 달린 다이얼로 빛 양을 조절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조조도에서도 가까운 곳의 피사티엘 촬영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 두 번째는 아무래도 같은 파나소닉사의 루믹스 S5와 GH5 마크2 같은 경우에는 브이로그 픽처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고, CX10 같은 경우에도 시네 D, 시네 V 등 다양한 픽처 프로필을 지원은 하지만 이 브이로그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만약 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타 바디들도 시네 D를 사용하는 게 색 맞추기가 수월했는데 CX10에는 이 브이로그가 없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자, 사실 저는 이 CX10을 사용해보면서 장시간 촬영이라던가 외부로 모두 나와있는 이 수많은 버튼들 덕분에 약간 작은 시네캠 같은 느낌이 들어서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장점들 외에도 FHD 120프레임까지 고속 촬영이 가능하다던가 본체 무게가 900g 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점, 듀얼 슬롯 메모리 탑재, 터치가 가능한 스위블 액정 디스플레이 등 수많은 장점이 있고, 특히 제가 아직 써보지 못했지만 이 캠코더는 캠코더 자체로 유튜브 라이브 중계가 가능한 점, 그리고 3G SDI 아웃을 지원해서 중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정리하면 장시간 촬영이 필요한 인터뷰 또는 취재 촬영이나 스트리밍이 필요한 라이브 촬영뿐만 아니라 브이로그 및 색감이 예쁜 감성 영상을 담으시려는 분 등등 전천후로 사용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다만 저조도 또는 밤 촬영이 많은 분들은 센서가 더 큰 GH 시리즈 또는 루믹스 S 시리즈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로켓단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로바.